6월 4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요즘 한국 증시를 보면서 매매 여건이 많이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다소 시세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잦은 등락으로 초단기가 아니면 매매 여건이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러한 시장 여건이죠. 자, 오늘 코스피의 경우 계속되는 외국인의 선물 사고 팔고 반복에 휘둘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갖다 놓고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8,820계약을 순매수했지만 오늘은 반대로 8,348계약을 순매도하면서 6월물 선물 매도 누적을 다시 또 34,000계약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매도와 청산, 매도와 청산, 그리고 또 매도하면서 일단 6월물의 선물의 매도 누적을 유지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나가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지수가 그러다 보니까 등락을 주면서도 시장의 체력은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지쳤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2655포인트 여기를 일단 오늘 지지는 하면서 마감은 했어요. 그러나 위쪽으로는 말이죠. 자,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돌파를 해줘야 우상향의 기대감을 다시 살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이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이후 당분간 혼조 국면을 보여주거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와 유사한 설명을 제가 어디서 드렸었냐면 바로 다우지수에서 드렸었어요. 그죠? 다우지수에서. 근데 어쨌든 요 부분을 염두를 해가지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계속 혼조 국면에서 등락을 반복할 수는 있다. 이런 부분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호재도 있었어요. 6월 들어서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5월에 수출 호조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간밤에 말이죠.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WTI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나타나듯이 자, 박스권이나 이러한 지지 기준선을 갖다가 하향하는 그러한 폭으로 간밤에 조정이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지금 4월 초부터 국제유가는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은 향후에 CPI 등의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뭐 9.19 군사 합의 폐기 소식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 코스닥 지수 자체는 오늘 그래도 뭐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소폭이지만 보합 위 마감으로 상대적인 견조함을 일단 나타냈어요. 자, 오늘 일단 플러스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인데 5월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을 일단 6월 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 매도와 달리 코스닥에서는 선물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보시는 대로 오늘 코스닥에서는 선물을 순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좀 유도시켰는데 어쨌든 이렇게 선물을 코스닥에서는 많이 매수해 주다 보니까 오늘 프로그램물에서 양시장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보시는 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들어주는 거는요, 이거 단타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올려서 또 팔아먹고 또 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밑으로 계속 뺐어요, 이렇게. 그죠? 코스피는. 그래서 오늘 중대형 대형주들은 이 물량에 계속 시달렸던 거죠. 근데 코스닥은 반대로 매수 쪽으로 올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죠? 이게 외국인 선물의 차이에서 이 프로그램물의 차이가 양시장에서 나타났던 거고, 자, 코스닥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뭐 1252억 원 순매수가 유입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이 혜택을 받았냐면 에코프로,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 내지 강세를 나타낸 거죠. 자, 아무튼 코스닥 지수는 우리가 이제 쌍바닥을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쌍바닥, 그죠? 코스닥의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6월에는 이제 코스닥 장세로 만들 수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824포인트 아래로는 지지를 해주면서 위로 얼마라고 그랬어요? 800
853포인트를 회복해 주는가 이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845포인트 마감이니까 아직 853포인트 돌파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돌파 여부를 계속 후속 그림에서 더 확인을 해 나가자라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까지로는 코스닥이 6월장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아직은 조금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종목들 동향을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4,000원 위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오늘 위로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확실히 삼성전자는 HBM의 공급 모멘텀 이게 나와야 탄력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 역시 오늘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PSK 홀딩스가 그나마 오늘 고점을 높이면서 5%대 이렇게 상승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섹터 약세 영향으로 결국은 마감은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가 살아야 코스닥 지수의 탄력이 가능할 텐데요. 아직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에서도 과거 앞에서 그랬지만은 반도체에서도 보듯 개인의 신용 물량이 많이 몰린 섹터는 꼭 지지부진한 이런 어려운 구간을 좀 거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죠. 예. 오늘 영일만 테마는 동양철관, 한국석유,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다만 장 초반 전반적인 섹터 강세에 비해서는 다수 종목들의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도 오늘 27%대까지 올랐다가 뭐 1%대 마감이니까 긴 윗꼬리가 달렸죠. 동양에너비스 이 종목도 오늘 20% 이상 급등했다가 결국 하락으로 마감되는 그러한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기대감 이상으로 말이죠.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은 바로 끝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말이죠. 조정과 반등을 좀 더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손빠른 분들의 대응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5일 이동평균선 이럴 때는 중요한 게 이 테마주들은요.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말이죠. 5일 이동평균선에 접근하면 매수하고 5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커지면 매도하는 이러한 부분의 대응을 반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5일 이동평균선을 또 하향하는 종목 있죠. 이런 종목들은 되도록 피하고요. 그래서 이 5일 이동평균선과 주가와의 등락의 이 범주에서 요거를 잘 타야 돼요. 그래서 요걸 잘 하시거나 손빠른 분들 이런 분들의 좀 대응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는 어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요 종목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히 고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고점을 높였죠. 프로그램물 영향이 있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펩트론 같은 종목이 5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로 타면서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눌렸죠. 자, 5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좀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요 5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좀 좁혀줬을 때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이외 바이오에서는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좀 관심권에 놓고 관찰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기준가 지금 대략 104,000원 정도로 잡히거든요. 104,000원. 여기를 갖다가 돌파 안착을 해줘야만 요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요 기준을 갖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화장품에서는 대부분이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 에이블 CNC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츠한불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어제 조정을 받은 종목들도 많고요. 또 오늘 이렇게 대거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일요일 방송이죠. 화장품 관련주, 이제 부담이 생긴 위치이기 때문에 주 초반 추경 매매를 피하시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주 초반에 바로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자, 후속 매매 포인트는 제가 다음 방송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주 초반에는 추경 매매 피하시라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어려운 장애 구간에서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어요.